안녕하세요. 해광천년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에 여유롭고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자유도 건강에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삶의 질은 건강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무기력하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야채 주스, 과일 주스, 또 약재, 그리고 수많은 민간요법 같은 대체의학에도 의존합니다. 또 운동은 필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인은 항상 편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심각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데 의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신이 내려주신 자연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서 풍수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풍수적으로 나쁘면 아픔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뾰족한 것을 피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첨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모서리 같은 부분, 또 흠결된 구석,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풍수적으로 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입문 방위에서 살기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베란다나 창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살기, 예를 들면 전봇대는 현침살 작용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첨각,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건물의 모서리라든지 지붕의 뾰족한 끝이 자기 집의 출입문 방향이나 베란다 부분을 찌르는 형국일 경우, 또 도로가 출입문을 향해서 직충하고 들어오는 경우, 자, 이것을 직충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가 살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러한 살기가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는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반사 거울을 단다든지 또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침대 방향입니다. 침대 머리는 반드시 벽 쪽을 향해서 두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태어난 띠를 기준으로 장성살 방향의 머리를 두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호술생은 남쪽인 우방향, 사유축생은 서쪽인 유방향, 해묘미생은 동쪽인 묘방향, 그리고 신자진생은 북쪽인 자방향이 장성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성살 방위에 맞추기 힘든 구조라면 최소한 침대 머리는 벽에 머리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머리 방향이 창문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창문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막아주면 됩니다. 또 발을 뻗었는데 출입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다, 그러면 역시 발을 뻗는 방향의 가림막으로 막아주면 좋습니다. 또 침실에는 화분이나 커다란 거울을 두면 좋지 않습니다. 자, 거울이 있으면 누군가가 엿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잠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에 두면 좋은 것은 이러한 호롱박 또는 조롱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풍수용품으로 황동으로 된 조롱박이 있습니다. 이 호롱박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이렇게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롱박을 침대 곁에 두면 나쁜 기운을 흡수해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잡동사니를 치워라. 특히 옷가지들을 아무데나 처박아 놓는 경우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될 기가 정체됩니다. 실내에 기가 정체되면 무기력증이라든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침실은 물론이고 주방, 욕실 같은 중요한 공간에 잡동사니를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각 집집마다 건강을 불러들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목의 방향입니다. 자, 목은 진궁하고 손궁에 해당됩니다. 이 진궁은 정동, 손궁은 남동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솟아오르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위에 목재 가구를 둔다든지 화렵수로 된 녹색 식물을 두면 건강에 좋은 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한 너무 많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의 구석구석을 항상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풍수적으로 나쁜 기운을 퇴치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임으로써 집안 식구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사주에도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어느 부위가 안 좋겠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규명을 못하는 부분을 사주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1972년생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신해, 신축, 이민, 갑진, 사주 전체가 대부분 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목, 식신이 양의 기운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해합으로 인목 속의 병화가 꺼지고 역시 인축합으로 또 한 번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목이 상징하는 부분의 장기, 주로 간과 담이 되겠습니다. 또 병화가 상하니까 심장 부분, 인목이 상징하는 머리, 이러한 부분이 취약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 이 부위를 지나는 시기에, 그러니까 45세쯤에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편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자, 여기서 유일한 양 인목은 이 사주의 수명성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목은 식신이면서 이 사주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의 취약 부분을 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